오늘 4편은 각종 암의 여러 가지 동종요법 치료제 어떻게 선택해서 쓸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3편에서 설명한 대로 자연의 에너지인 동종요법 치료제들은 각종 암의 여러 가지 동종요법 치료제가 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유럽 200년간의 동종요법 치료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면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 최근에 리퍼포싱 드러그라 그래가지고 미국과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약들, 혈액순환제, 소염 진통제, 위산 억제제, 항생제, 콜레스테롤 억제제, 혹은 뭐 구충제, 옛날에 구충제가 뭐 또 암에 좋다 그래가지고 또 한동안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약들이 한마디로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이런 약들은 우리가 뭐 이런 용도로 썼는데도 어떻게 암 환자한테 쓰다 보니까 이게 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이제 쓰게 되는 그런 약들이 이제 리퍼포싱 드러그라 해서 일반 치료제이면서 항암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미국이나 영국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약들에 대한 경험과 똑같이 동종요법도 이런저런 걸 쓰다 보니까 이게 암에 효과가 있나가 이제 이게 밝혀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동종요법 암치료제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에 이제 국제암 학술대회 이건 이제 매너지 방식 연구소에서 이제 내놓은 동종요법 암치료제에 대한 얘기들이죠. 뭐 칼시노신, 뭐 파이토라카, 코니움, 뭐 스위아 이런 약들이 유방암에 효과가 있더라는 것을 한마디로 신약 항암제를 연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밝혀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국제암 학술지에 이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마크리스탄 박사의 동종요법 유방암 치료제, 사실은 이제 매너지 박사도 이 사람도 이제 이 동종요법 암 치료 전문가지만은 라마크리스탄 박사 이분도 사실은 굉장히 어떤 동종요법 암 치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이분도 유방암 치료제에서 쓰는 것이 칼시노신, 파이토라카, 뭐 코니움 몇 가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이외에 뭐 펄세틸란이 펄세틸란 할미꽃입니다. 뭐 세피아, 오징어 먹물 가지고 만들죠. 포스포러스, 인 가지고 만들죠. 요런 것들, 요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라마크리스탄 방식에서는. 그럼 이제 전체로 얘기하면 7가지의 동종요법 유방암 치료제가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걸 쓸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유방암 환자가 수혈한 동종요법 치료제를 써서 잘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유방암 환자에게 수혈을 써봤는데 그렇게 체질적으로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수이아, 칼시노신, 파이토라카, 코니움이 유방암 세포를 그러니까 유방암 세포에 타격을 줘서 유방암을 한마디로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건 확실한데 체질 면에서 보면은 또 어떤 동종요법 치료제는 동종요법 암치료로 썼는데 체질에 잘 맞으면 한마디로 이게 암치료로 썼는데도 체질까지 확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체질 문제로 들어가서 동종요법 암치료제가 사실은 유방암 치료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체질이 조금 안 맞으면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쓰면은 더 좋은 한마디로 동종요법 암 치료제를 쓸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수야라는 동종요법 암 치료제가 있는데 그럼 수야라는 동종요법 치료제의 어떤 성질이 있어요. 이 성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구분하는데 어떤 환자로 얘기하면 환자의 어떤 체형,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감정 상태, 정신 세계 이런 것들이 다 수혈한 동종요법 치료제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기준하고 비슷한 기준의 사람이 암 환자가 그걸 먹으면 체질도 좋아지고 유방암도 치료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의 체질에 잘 맞는 동종요법 치료제를 고를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죠. 물론 사실은 이런 네 가지가 사실은 크게 컨디션 자체에 무슨 큰 어떤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먹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하여튼 일반적으로 체질에 잘 맞는 것을 골라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죠, 한마디로.
만약에 체질이 이제 만약에 너무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체질을 중화하는 동종요법 치료제가 또 있어요. 캄포라라 해가지고 그걸 쓰면은 자기가 먹은 동종요법의 에너지가 한마디로 중화되는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뭐 그런 걸 쓸 수도 있겠죠. 먹으면서. 근데 하여튼 제가 뭐 성인 같으면은 사실은 이제 저도 뭐 이런저런 그 동종요법 암치료제를 쓰다 보면은 뭐 컨디션이 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런 거 있지만은 뭐 캄포라 같은 그런 그 동종요법 그 중화제를 쓸 정도의 그런 어떤 체질이 뭐 굉장히 안 좋거나 이런 환자는 제가 10여 년 이 동종요법 암치료를 하면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큰 문제 될 건 없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여담이지만 내과 의사니까 환자의 또 어떤 동종요법 치료제를 주면서 저도 한 번씩은 복용을 해봐요. 이게 도대체 어떤 느낌을 주나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하여튼 뭐 거의 100여 가지 동종요법 그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거 암 치료제도 있고 하여튼 뭐 다 많이 있죠. 다 있는데 저도 한 번씩은 다 복용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씩은 다 복용했지만 뭐 그게 뭐 이렇게 어떤 문제를 저한테 이렇게 제 느낌상으로 일으키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사실은 동종요법을 창시한 그 1700년도에 그 하네만이라는 그분도 사실은 이제 동종요법을 그 어떤 성질을 알기 위해서 이걸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연구진 스태프들이 이제 다 먹어가면서 이제 이게 분류를 해가는 거죠. 어떤 체형에 잘 맞고 어떤 정신세계 어떤 감정세계 여기에 잘 맞나를 다 분리했으니까 사실은 하네만도 동종요법 치료제를 뭐 이런저런 걸 뭐 수백 가지를 엄청 많이 먹었을 거예요. 아마 이분은 개발하는 그런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사실은 88세까지 그 당시에 살았으니까 굉장히 장수한 거죠, 사실. 그렇다 그러면 자연의 에너지인 동종요법 치료제가 사실은 몸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절대 않지 않냐는 그런 에너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그 학술적으로는 자기 체질에 딱 맞는 것을 골라서 쓰는 게 최고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문가랑 상의를 뭐 해서 쓰는 것이 사실은 좋겠죠. 동종요법 그 치료제를 쓸 때. 근데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재다 보니까 그런 그 치료제, 동종요법 치료제를 고르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그런 그 이제 제시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유방암 암 치료제 그러면 이제 칼시노신 그다음에 파이토라카, 코니움, 뭐 수야 이거 이제 그 국제암 학술지에 발표된 거 이외에 펄세틸라 이게 할미꽃 에너지죠. 세피아 요거는 이제 포스포러스 인의 에너지고 세피아가 이제 오징어 먹물의 에너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물에 타가지고 이제 복용하면서 자기 이제 체질을 아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복용해 봤더니 이게 뭐 금방 알거든요. 컨디션이 좀 좋다. 이건 그냥 뭐 먹으나 마나 뭐 잘 모르겠다. 근데 이게 조금 컨디션이 떨어지네. 떨어지는 건 일단 제껴두는 게 좋죠. 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소위 에너지 테스트라 해서 소위 그 오링 테스트 비슷한 에너지 테스트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7가지의 동종요법 유방암 치료제를 놓고 오링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비슷한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이제 소위 이제 기능의학 뭐 이런 거기서 하는 그런 이제 오링 테스트, 이게 한방에서 하는 오링 테스트 비슷한 다른 에너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뭐 그런 것으로 가지고 자기 몸에 맞나 안 맞나를 뭐 봐서 뭐 복용하기도 하는 그런 방법인데 뭐 결론적으로 저는 사실은 뭐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이건 뭐 사실 뭐 개인의 자유니까 제가 이래저래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좋은 거는 좀 각 치료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치료제의 성질이 어떻고 내의 체질은 어떻고를 좀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래서 최소한 좀 어느 정도 비슷한 거를 좀 먹는 게 좋지. 동종요법 치료제랑 자기 체질이랑 그냥 얼토당통하게 그냥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는 거는 사실 저는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성인 같으면 보통 수크로스 30C, 이게 30 포텐시에 이게 C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에. 보통 아래약 3개를 혀 밑에 넣어서 복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물에 타서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200C, 200 포텐시는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에 1회 복용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한 번에 복용하는 건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작은 알약, 조그만 알약 3개를 이제 30cc 물약에 넣어서 그 물약통에 넣어가지고 30cc 물을 부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흔들어 가지고 냉장고에 놓고 하루에 뭐 보통 한 1cc씩 뭐 2번, 뭐 시간이 없으니까 2번 내지 3번 해가지고 일주일 그걸 복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환자들한테 투여하고 있는데, 이런 제가 투여하는 그런 방식은 사실은 제가 10년 동안 해봤지만은 뭐 거의 뭐 부작용이라는 건 없고 아주 안전하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방식을 저는 좀 권하고 있죠. 사실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하여튼 어찌됐건, 이 동정요법 치료제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조금 앞으로 이제 저와 함께 이 동정요법 치료제의 각각의 성질은 어떤가를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치료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4편은 여기서 끝내고 5편에서는 유방암 동정요법 치료제의 이제 소위 포텐시, 그러니까 포텐시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거 도대체 어디서 구입하느냐, 뭐 제가 구입하는 데를 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각각의 유방암 동정요법 치료제들의 그런 체질적인 성질을 각각의 그 치료제의 성질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런 걸 보시고 뭐 치료제를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